좋은 여자를 만나서, 여자 같으면 반대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면 1등이고, 개떡 같은 거 만났어도 행복하게 살면 2등인데, 참 좋은 사람 만났는데 개떡같이 살면 3등이고, 개떡 같은 거 만나서 개떡같이 살면 4등이네. 자, 1등부터 해봐. 시작. 뭔 맨 개떡 그 소리만. 근데 내가 이렇게 이제 시켜보면서 뭘 느끼냐면, 아무리 멍청해도 계속 하면 된다.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. 아, 난 참 멍청해. 그 얘기는, 한국 사람은 그 얘기 하면 안 돼. 왜냐하면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한국 사람 IQ가 2등입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은 멍청하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. 2등이요. 할렐루야. 그러니까 오늘부터 절대 뭐 하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. 노력 안 했다는 말은 해도, 멍청하다는 말은 하지 마라. 시작. 물론 뭐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뭐 더 바랄 게 어디 있어요. 근데 나쁜 사람,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어때요?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. 2등까지는 항상 괜찮아. 문제는 좋은 사람 만났는데도 개떡같이 살면, 개떡 같은 거 만나서 뭐 개떡같이 사는 거야. 그거 어떻게 하겠어? 말하려고는 요지는 이겁니다. 노력만 하면 몇 등은 간다?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을 못 가는 이유는 뭐지? 타고나지를 않았기 때문에, 운명이 안 받쳐줘서.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. 운명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건, 운명은 내 소관이 아니고 노력만 내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에디슨은 천재는 1%의 영감과 99%의 노력이라고 그런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. 참 그 양반 똑똑해 진짜.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했나 몰라. 잘 봐봐요. 운명이 몇 프로고? 1%고 노력은 99%다.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당연히. 그래야지. 천재는 99%의 운명과 1%의 노력이다. 그러면 뭐 할 것도 없어. 뭐 1% 갖고 노력하면 먹어서, 타고난 놈은 잘 되는 거고 안 타고나면 안 되는 거지. 그지? 다 운명이지.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주려고 저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. 내가 제일 황당하고 듣기 싫고 그건 뭐냐? 아, 장 목사는 타고났어. 머리 빠지는 걸 봐라. 타고났는가? 아유 진짜 뭐 말은 쉬워 진짜. 나는요, 흔히 사람들이 너 과거로 돌아갈래? 그런 말 하잖아요. 너 30년 전, 40년 전도 돌아갈래? 그렇게 말하죠. 그러면 막 다 돌아간다고 그러잖아. 난 안 가. 왜? 다시 살아도 이만큼 올지 모르겠어. 내가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내 인생을 살아와도 내가 이만큼 살을지 모르겠어. 내 장담 못하겠어.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. 후회 없이. 되돌아간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. 두 번째, 되돌아갈 수도 없는 놈을 뭘 또 되돌아가. 근데 사람들은 불가능한 가정을 계속하면서 사는 거야. 내가 천이를 안 만났다면 이미 다 만나서 애 낳고 살면서 뭘 안 만나? 여러분, 이프를 뭐라고 그래? 만약 가정법. 이프는 미래에 쓰는 거지 과거에는 쓰는 게 아니야, 이 바보야.
왜? 미래 입후는 가능하지만 과거의 입후는 불가능하니까. 아우, 이 차원 높은 얘기를 알아듣나 모르겠네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말이야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는 가능하단 말이야. 그러나 내가 옛날에 말이야 너 엄마를 안 만났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이야. 이미 만나서 네가 생겼는데 어떻게 안 만나? 불가능한 가정은 하는 게 아니요, 가능한 가정을 해야지. 또 그런 과거를 가정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. 인생은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가는 거야. 할렐루야. 그래서 꼭 부탁드려.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산다.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야.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왜 그렇게 말해야 되냐? 내 다시 만나면 내 너 엄마하고 안 만난다. 그러면 살면서 얼마나 불편하냐. 그럼 되지도 않을 일 얼마나 불편해.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 엄마하고 산다. 그러면 얼마나 삶이 좋냔 말이야. 상대편도. 그러면 난 다시 태어나면 내 너 엄마하고 안 산다. 그러면 저 엄마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 아빠하고 살란다.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안 살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. 대번에 그러지. 아유 진짜 아유 미련하기는. 뭐 내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뭐 저쪽은 좋게 말할 줄 알아? 아이고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. 사람 몸이 뭐 여자는 60kg, 남자는 한 뭐 80kg라고 해봐요. 그러면 80kg이라고 해서 1kg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같은 1kg지만 엉덩이 살 1kg하고 해골 1kg하고 같아 틀려. 틀리지. 무게만 똑같다고 같은 게 아니라 프로테지가 많다고 꼭 옳은 게 아니라니까. 이거는 1%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저 1%가. 네. 여러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요. 맞아.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. 말은 그러지만 그래도 일반 백성하고 대통령은 달라요. 맞아요, 틀려요? 그래. 아 대통령이 위급하면 누가 가서 다 막아야 돼? 경호원이. 아니 왜 막어? 자기나 나나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한데.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건 인간이라는 게 다 평등하다는 거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기능은 평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. 왜? 경호원이라는 건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니까. 무조건 평등하고 무조건 똑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. 1kg이라고 해서 똑같은, 아니 소고기를 사도 제비초리하고 안창하고 뭐 저 허벅지 근육살하고 같아? 값도 틀려. 맞아요, 틀려요? 그럼 뭐 똑같기는 무엇이 똑같아? 아니 고기를 사도 값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영감이 노력하고 같아?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냐? 내가 얘기했잖아. 이 영감은 내 소관이 아니란 말이요. 뭔 소관이고 운명. 그러니까 내가 손댈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나는 내가 손댈 수 있는 노력만. 나는 참 타이거 우즈가 골프 황제잖아, 그죠? 나는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진짜 막 타고난 그런 선수인 줄 알았어. 그랬더니 타이거 우즈가 뭐라고 했냐면요, 나보다 더 잘 치는 선수는 이해하지만 나보다 더 노력하는 선수는 이해 못한다. 이 수준 있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. 그러니까 걔는 골프를 나보다 더 타고났다. 그건 인정한다는 거예요, 자기가. 그러나 걔가 골프를 나보다 연습을 더 한다. 그건 자기는 용납을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는 타고나서 타이거 우즈가 된 게 아니라 뭐해서? 그러면 무조건 노력을 타이거 우즈보다 더 한다고 해서 타이거 우즈보다 더 잘하냐? NO! 타이거 우즈가 말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먼 데다가 노력을 해서 바로 그 얘기, 타고난 데다가 노력을 하니까 되는 것이지
타고나지도 않았는데 노력만 들였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, 이 세상이.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면 되는데 죽으라고 해도 안 되면 죽으라고 할 일이 아니었다, 그 말이요. 허허이, 죽으라고 하면 돼. 그런데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죽으라고 할 일이 아니었다, 그 말이요. 자, 그러면 내가 한번 얘기한 대로 해봐봐. 시작. 내가 얘기했잖아. 여러분은 원주 떠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살으라고. 왜냐? 그 머리 가지고 안 돼, 서울 가면. 여기서는 돼, 여기서는. 왜? 너나 나나 그냥 어리하니까. 죽으라고 하면 된다. 시작. 그런데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죽으라고 할 일이 아니었다. 시작. 그렇지. 그러니까 노력은 어디에다 붙여라? 운명에다가 붙여라, 이거죠. 네 노력은 아무거나 노력하지 말고 뭐에다 붙여라? 운명에다가 붙여라. 노력은 운명에다 붙여라. 장경동활. 왜 사람들이 죽도록 노력하는데 안 되냐? 운명에다가 안 붙이고 노력을 붙이면 안 될 때다가 붙여서 그래. 그 운명을 다르게 표현하면 재능이라고 그래. 뭐라고? 재능. 타고난 데다가 노력을 해야지 타고나지도 않은 데다가 노력을 붙이니까 안 돼. 자, 그러면 이 운명과 노력의 조화가 다양한데, 첫 번째 하나 조단 따져 드릴게. 첫 번째, 이름 속에도 운명과 노력이 있어요. 제 이름은 장경동입니다. 베풀장 들경 동력동. 이름을 풀면 동력들에서 베푸는 사람. 어쩌면 이름을 이렇게 잘 지어놨나 몰라. 어쨌든 내가 동력들에서 은혜를 베푸는 목사잖아. 내가 만약에 경제인이었다면 동력들에서 돈을 베푸는 사람이라잖아. 근데 이 경자가 이게 들경인데 이 경자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저 경자 처음 봤죠? 다 모르니까 살짝 형동이라고 그래. 불화자를 든 형동이 아니요, 경동이요. 그런데 저 장은 운명이고 경동은 노력이야. 시작. 무슨 말이냐? 내가 장을 선택한다면 왜 장을 넣었어? 김을 하지. 김씨가 많으니까. 근데 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. 그냥 장이요. 그건 운명이야. 경동은 노력이야. 경동이라고 짓든지 뭐 철통이라고 짓든지 강동이라고 짓든지 그거는 노력이란 말이요. 자,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름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.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장악질이라고 치면 내가 악질같이 살았을까? 장순둥이라고 치면 내가 더 순하게 살았을까?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.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유다는 똑같은데 야곱의 아들 유다는 참 괜찮은데 가론 유다는 개판이야. 응? 그렇죠? 그러니까 이름을 잘 졌다고 해서 꼭 삶이 좋은 건 아니고 이름을 못 졌다고 해서 꼭 삶이 나쁜 건 아닌데 기왕이면 뭐라고? 다홍치마라고 그래도 잘 짓는 것이 낫지 않겠냐? 그렇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. 이름은 뉘앙스가 좋아야 된다. 시작. 그렇지? 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? 자, 이걸 한글로 써볼게. 장, 경, 동. 이 동그라미가 티리타 3개가 붙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질 때는 인라인 스케이트라는 게 없었어. 근데 어느 날 그게 나와가지고 바퀴가 3개가 잘 굴러가가지고 내가 그냥 원주로 그냥 부산으로 서울로 미국으로
뭐 꼭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생각을 해볼 때 그렇구나. 이름은 뭐가 좋아야 된다? 뉘앙스가. 예를 들어 봅시다. 권투 시합이 벌어졌는데 선수 한 명 이름은 최창철이고 한 명은 이온율이야. 누가 이길까? 그 사우나 많아요. 최에다 창에다 철을 누가 이기겠어? 어? 생각을 해봐. 최창철이를 치읓이니 막 최창철이를 누가 이기겠어? 그러니까 아들을 K1 선수로 만들려면 이름을 뭐라고 지면 되겠어? 최창철이라고 치면. 근데 그랬다고 해서 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요. 창철이는 죽었대야 그냥. 두 번째, 생긴 모습 속에서도 운명과 노력이 있어요. 뭐 속에서도? 모습 속에서도.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사람들이 날 보면 다 그랬어. 너는 너 아버지도 안 닮았다. 너 아버지도 안 닮았다. 사람들이 나만 보면 그러더라고. 왜냐하면 아버님은 머리가 없었어. 예. 근데 나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발소 앉아있기가 미안했어.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가 꼭 이렇게 노출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정말 잘생겼죠? 네. 장동건이 못지않지? 저게 나요. 그러니 그런데 웬걸 40이 넘어지면서부터 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집에 가면 너 아버지 빼다 박았다. 너 아버지 빼다 박았다. 그래서 나온 말이 못 온다. 씨도둑은 못 온다. 그러니까 내 모습 속에는 어딘가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어딘가에 어머니의 모습이 있다 이거야. 예. 그런데 얘는 누구 닮은 사람이 없어요.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죠.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냐는 거죠. 그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예요. 제가 참 머리를 한번 속 시원하게 이걸 못 감고 지금도 그냥 다듬어 가면서 살살 절대 배가 할지어다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라고 해도 요만큼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. 여기다가 오만 지금 정성을 막 무슨 모발 약 나온 사람들은 다 보내줘 가지고 뭐 지금 막 이제 만약에 내가 머리가 난다면 뭘 해서 났는지를 몰라. 하도 그냥 이걸 많이 해봐서.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남아 있어요. 내 사촌 동생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도 걔는 나보다 더 빠졌어. 나는 우리 집에 가면 장발이요.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노력을 해서 그래. 그러면 내가 더 노력했다면 더 안 빠질 수도 있었겠구나.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쥐어뜯 듯이 감아도 안 빠져. 걔는 뭐가 좋아서 그래? 유전자가 좋아서 그래. 운명이, 머리에 관한 운명이 유전자가 좋다 이 말이에요. 그 대신 저도 좋은 거 있어요. 내가 뭔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? 네 박자로 머리 숱도 많고 눈도 좋으면 1등. 머리 숱도 없는 데다가 눈 안 질라 나빠버리면은 4등. 그러면 머리 숱은 없어도 시력이 좋은 게 낫냐? 머리 숱은 많은데 시력이 안 좋은 게 낫냐라고 하면 나는 시력을 선택하겠어요. 왜? 그래야 책을 볼 거 아니야. 할렐루야. 그러니까 나는 2등은 갔다. 2등은 뭔 말인지 알죠? 근데 시력만, 나는 지금도 안경을 안 쓰잖아요. 다 보여. 지금도 1.5요. 오호, 다 보여. 교차로 다 읽어 내가. 오호, 교차로 안 읽어봤구나. 다 읽어. 신문 그까이 거 뭐 다 봐. 참 감사하지. 근데 저는 내가 키가 180이거든요. 이거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운명의 산물입니다.
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190이었어요. 키가.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노력 안 해도 저절로 그냥 180이 되더만.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온갖 노력을 하고 막 땡기고 막 뭐를 막 흔들어 보고 뭔 한약을 데려 먹어보고 해도 안 커가지고 감쪽같이 7cm 구두 신고 다녀. 여러분, 키가 큰 사람은 개념도 없어, 키에 대한. 그러나 적은 사람은 굉장히 나름 노력하고 내가 머리에 대해서 나름 신경을 쓰고 노력하듯 그는 키에 대해서 노력.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? 물론 조금 잘 먹고 그러면 조금은 더 크겠지만 이게 노력의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. 노력의 한계가. 그렇다고 노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, 하지만 결국 운명은,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꼭 몰라서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나름 뭔가를 알아서 하다 안 되면 다 뭐라고 포기를 해버려. 팔자라고. 그 팔자가 말을 바꾸면 운명이라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도 아버지의 모습도 있지만 내가 아버지보다 나은 것은 뭐를 많이 한 거야? 노력을 많이 한 거야. 노력을. 이제 만약에 내가 머리가 난다면 뭘 해서 났는지를 몰라. 하도 그냥 이걸 많이 해봐서. 가정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. 인생은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가는 거야. 죽으라고 하면 되는데 죽으라고 해도 안 되면 죽으라고 할 일이 아니었다 그 말이요. 허허이.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냐는 거죠. 그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예요.